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각에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각에 전달해드리게 되었음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과연 이 미스터 트롯2 김연자 선생님과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하여 이 미스터 트롯2의 박선주 마스터가 여러 이야기를 쏟아낸 거 저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 가수 임영웅님의 위상이 더 격상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교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스터 트로트에서 박선주 마스터가 이야기했던 제2의 임영웅 탄생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조차도 많은 분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고 있죠. 이 각자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저기에 담겨있는 이 TV조선 방송사의 속내가 조금은 느껴지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영상은 그것과는 결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가수 임영웅님의 위상만 높아지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 말씀드리기 이전에 쇼츠에 올라온 영상이 굉장히 팩트를 담고 있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쇼츠 채널에 오늘 올라온 짧은 영상이죠. 바로 연애 편지를 부르는 가수 임영웅님의 무대 영상인데 이 제목 보이시죠? 고도로 발달한 라이브는 음원과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영상의 제목으로 쇼츠 채널이 올라왔고 실제로 가수 임영웅님의 이 라이브 노래가 쭉 울려 퍼지는데 어떻습니까? 전 그런 분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를 갔는데 사실 그냥 립싱크인 줄 알았다. 어떤 분은요, 맨날 듣는 음원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게 지금 내가 라이브를 듣고 있는 건지 음원을 듣고 있는 건지 혼동이 온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콘서트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면 정말 라이브를 이렇게 부른다고? CD 틀어놓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수들이 이 콘서트에서 그러진 않지만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또는 음악방송 무대에서조차도 그냥 CD 음원을 틀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그걸 립싱크라고 하죠. 요즘엔 그 립싱크가 너무 티가 나니까 중간중간에만 직접 가수가 이 후렴구 부분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앞소절만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부르고 중간부터는 CD 음원이 나오는 뭐 그런 처리도 많이 부분 립싱크를 사용하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제가 알기론 예전 무명 시절 행사장부터 정말 가장 최근의 무대까지 단 한 차례도 립싱크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게 심지어 부분 립싱크조차 없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대다수의 가수들이 부분적으로 뭐 이 소절에서는 내가 불렀다가 또 어느 정도 파트에서는 CD 음원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가수가 거의 뭐 태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수 임영웅님은 어떻죠? 그냥 생 라이브예요.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해운대 버스킹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자신이 직접 라이브로 노래 2곡을 완창했습니다. 근데 어땠죠? CD 음원에서 들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죠.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노래의 진면목이다. 정말 제대로 진면목이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티스트 임영웅은 유지하는 게 아니죠.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임영웅이 나올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다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제2의 임영웅은 과연 누가 될까?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의 라이벌 구도 명과 암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불타는 트롯맨과 이 미스터 트롯2가 임영웅이라는 스타가 배출이 됐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팬덤 문화가 형성되었지만 트로트의 열풍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로트 열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싸움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프로그램에서 느껴지는 차이점도 오디션 참가자의 성격이라고 말을 해요. 미스터 트로트는 이미 유명인들이 대다수고, 이 불타는 트롯맨의 경우에는 신예를 많이 발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정작 이 황양호 씨를 내세우면서 뭔가 굉장히 제2의 임영웅을 표방하는 그런 비판을 또 받고 있죠. 어찌됐건 이 두 프로그램이 화제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제2의 임영웅이 과연 누가 되겠냐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연 속에서 이 임영웅이란 가수만큼의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문화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형 소속사와 아이돌 구도로 인해 중장년층은 음악적으로 소외가 됐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중장년층의 과거 음악 상태를 돌려받았다라는 보상 심리를 느꼈고 팬심이 드러났다. 평론가분의 이야기이지만 뭐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완전 틀렸다 보거든요. 중장년층 분들이 트로트에 열광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청바지가 유행을 해서 리바이스라는 브랜드 있죠.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진 건지,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져서 청바지도 유행을 했던 건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세요? 청바지가 유행해서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유명한 게 아니라 팩트는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청바지를 유행시켜버렸죠.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은요, 리바이스라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렇게 따졌다면 리바이스 말고 다른 브랜드에서 냈던 청바지도 엄청나게 그 당시에 대박을 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여러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는다지만 그 당시만 해도 리바이스가 전 세계를 주름 잡았어요. 그럼 그때는 다른 브랜드에서 청바지가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습니다. 돈이 되는데 왜 출시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리바이스에게 다 잡아먹혔죠. 가수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나이키도 똑같아요. 나이키만 스포츠웨어를 만듭니까? 아니죠. 스포츠웨어는 모든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키를 따라잡을 수 없죠. 가수 임영웅은요, 나이키이자 리바이스 같은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가 내는 옷이 청바지이고 스포츠웨어니까 그게 유행을 하는 거죠. 이게 팩트인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어떤 평론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로트 때문에 팬심이 드러나며 아티스트 임영웅과 트롯맨 탑6들이 탄생했다. 아닙니다. 이 트로트는 물론 좀 독특하긴 해요. 기존에 없었던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트로트가 대붐이었다면 모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공했어야 하고 모든 트롯 오디션의 우승자들이 다 초대박을 쳤어야 됩니다. 근데 당장 진혜성 씨만 봐도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승부가 왜 따로 있겠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승했지만 흥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보단 제2의 임영웅이 왜 나올 수 없는지가 이 브랜드의 위상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계속 트로트 열풍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기자분도 그렇고 여기에 나온 평론가님도 그렇고 아마 이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작성된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두 프로그램 시청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높아요. 높습니다. 하지만 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얻을 수 있는 건 트로트를 좋아하는 중장년층 세대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청을 하는 것이고 가수 임영웅님의 이 인기도와 탑6의 인기는요. 그 가치는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그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과 대중성을 띈 아티스트 임영웅의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청취자들에 의해서 그 위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두 프로그램에서 제2의 임영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TV조선과 함께 경쟁하는 MBN의 서혜진 PD가 또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직접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혜진 PD가 계속하여 미스터 트로트와 대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황영움이 팬덤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미스터 트로트는 확연히 앞서가는 참가자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실력과 비교를 한다면 미스터 트로트가 앞서고 있지만 스타성은 불타는 트롯맨이 앞서 보인다 라며 방송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황영우 씨가 가수 임영웅님과의 유사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절대 영웅님만큼의 노래 실력,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객관적으로도 지우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미스터 트로트와 똑같이 불타는 트롯맨도 서혜진 PD의 의도였는지 가수의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결과죠.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따라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미스터 트로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미스터 트로트 역시 주영훈 마스터와 박선주 마스터를 앞세워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에 대한 답변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참 문제점이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미스터 트로트가 오늘 또 공정성 논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전에 장윤정 마스터, 두 번째 은가은 마스터, 세 번째 바로 김연자 마스터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공정 논란이 가중됐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특혜 의혹을 김연자님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쭉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번에 주요 심사위원 가수 김연자는 현재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하고 있는 황민우 형제와 같은 소속사의 가수다. 야, 이거 이쯤 되면 마스터들과 관련 있는 대다수의 인물들이 이렇게 지금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황민우 군은 리틀 싸이로 알려졌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들 모두 예전 보이스트롯이나 보이스킹 다 등장했었는데 이 당시 때도 MBN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 김연자님이 심사위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연자님이 심사위원이었던 이 당시 때도 각각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형제들이 등장한 모든 프로그램에 이 김연자님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황민호라는 참가자가 김연자님의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된 건 보이스트롯이 종영되고 나서라고 해요. 보이스트롯 출연 전 시기에는 이미 그 전부터도 김연자님과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연자님의 남편분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이 황민호와 황민우 군, 이 두 형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의 사장님이라는 거죠. 결국 가족회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 황민우 군이 어릴 때부터 회사와 인연이 있었고 평소에 김연자님을 롤모델로 밝혀온 만큼 의미가 깊다라면서 직접 이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연자님이 심지어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하면서 이 형제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일상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두 형제는 김연자님과 함께 보이스트롯, 보이스킹, 미스터 트롯2까지 심사위원과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황민우의 경우도 올 하트를 받지 못해 위기에 놓였지만 추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생존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결국 이 장윤정 마스터와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같이 다른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참가자와 심사위원으로 등장했었죠. 이러니 시청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다른 가수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은 당연히 더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누구는 인연이 없고 누구는 인연이 있는데 저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설사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특혜 의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혜 의혹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미스터 트롯2는 이미 몇몇 심사위원들과 같은 소속사 참가자들이 연이어 출연하며
공정성 시비에 휩싸인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참가자들을 심사하고 있는 몇몇 이들이 같은 소속사 가수를 출전시킨 사실이 알려졌고, 특히 김연자님의 경우도 다른 심사위원보다 참가자의 이 탈락이냐 합격이냐를 굉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니, 소식,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공정성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나요? 지금 다 기사에서 말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박선주 마스터와 이 주영훈 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왜 이 두 마스터가 미스터 트로트의 치부를 옹호해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TV조선에서 직접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의견을 댓글로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이 김연자님을 보면서 어느 정도 더 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이냐면, 물론 이 김연자님이건 장윤정 마스터건 따지고 보면 정말 특혜 의혹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너무나 뻔하다라는 게, 이게 가릴 수가 없거든요.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왔었고, 보이스킹에도 등장했었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왔고, 심지어 이 형제들을 소개하는 장면까지 방송에 다 송출이 됐는데,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참가자 저렇게 나왔었다,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뉴스 기사화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작진이라면요, 이 부분을 다 체크했지 않겠습니까? 다 체크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마디만 했어도 이 의혹은 눈 녹듯이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 장윤정 마스터와 김연자 마스터와 같은 소속사의 가수 누구입니다. 이 한마디만 나왔어도 제가 볼 땐 의혹이 엄청 사라졌을 거고요. 두 번째 뭐죠? 김연자님은 이 형제들 심사할 때, 장윤정 마스터는 자신의 소속사 가수들을 얘기할 때, 박지현 씨 같은 경우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두 분은요, 자신들과 인연 있는 가수가 나올 때 그냥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작진이 카메라에 담습니다. 자, 이거 자세히 보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 제작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TV조선의 행보가 아쉬운 건요, 예전에 이 진달래 가수 기억나시죠? 미스트로트 때 제가 정말 많은 예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수가 예전에 이 미스트로트 때 등장을 해서 학창시절의 논란으로 인하여 중간에 하차를 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진달래 가수가 하차했을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이세요? 의혹 논란, 사실 여부 확인 중.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언론사에서 팩트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가중되니까 하차를 시켜버렸죠. 진여성 참가자는 어떻습니까? KBS 때 방송국 앞에서 시위 트럭이 왔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KBS에서는 출연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미스터 트로트에는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연자 마스터나 장윤정 마스터나 자신들의 소속사 가수가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 가수들이 자신과 함께 같은 소속사이고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었다라는 방송 자료가 이미 엄청나게 오픈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소속 여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직접 심사하게 마련을 했다. 그리고 학창시절 논란이 있었던 가수를 계속 내버려 두다가 뒤늦게 하차를 하게 됐다. 여전히 논란거리가 남아있는 진혜성이라는 참가자를
미스터 트롯 2에 갑자기 출연시켰다.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작사가 글쎄요, 이렇게 새로운 마스터들을 영입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냉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라는 팩트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부분을 변호해주는 인터뷰를 아주 빠르게 언론 기사를 통해 배부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이 좀 눈에 보이시죠? 저는 김연자님을 그런 특혜 의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예전에 히든싱어 6에 등장했던 김연자님 패널로 나온 게 바로 가수 임영웅님입니다. 이 당시 때 영웅님이 이 김연자 선생님을 잘 못 찾아내서 김연자님이 막 얄밉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게 뭐 정말 얄미워서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도 있었어요. 결국 김연자 선생님이 1등을 하면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이 당시 때 이 모창 능력자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한 가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공동 1등을 한 거죠. 그 참가자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의 이 당시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김연자 선배님의 노래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르실까요? 하고 따라해서 불러봤는데 얼굴도 예뻐졌다. 사실 난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집에서 신랑이 통을 만들어줘서 연습을 했다. 그래서 같이 통해서 노래하는 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하기 위해서 폐쇄공포증이 있었음에도 극복하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연습을 통하여 무대에 도전할 수 있었다라면 눈물을 흘렸는데 이때 가수 임영웅 님도 김연자 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이 울면 같이 운다라며 자신도 눈물을 많이 흘려봤다. 이제 울지 마세요 라면서 이 당시 때 영웅님이 이렇게 꼭 안아주며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연자 님도 이 모습에 굉장히 눈물을 흘렸죠. 자, 이런 감격과 감동을 보여줬던 김연자 선생님인데 글쎄요. 과연 그런 특혜 의혹을 미리 준비했을까요? 장윤정 마스터는 어떻습니까? 가수 임영웅님에 대하여 극찬을 했던 선배 가수입니다.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통 큰 누나, 통 큰 언니로 불리고 있어요. 자, 이 마스터들이 결국에는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선주 마스터도, 주영은 마스터도, 그리고 김연자 마스터도. 이건요, 이 진달래 가수 사태와 현재 진혜성 가수가 미스터 트로트의 참가자로 버젓이 나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제작진이 나서서 이것을 당연히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장려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게 이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미스터 트로트에만 공정성 논란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스터들의 이미지도 굉장히 격화된다는 겁니다. 엄청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김연자 마스터나 장윤정 마스터가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나가게 됐을 때 과연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겠죠? 이게 얼마나 지금 시청률에 매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건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와 스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시청률을 위해서 공정성 논란은커녕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눈에 뻔해 보이는 관계성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밀어붙인다라는 건 결코 제2의 임영웅이 나올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마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윤정 마스터나 김연자 마스터가 결코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제작진 측에서 시청률 확보를 위하여 이런 무리한 방송이 감행이 됐다면 이것에 대해선 차후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전례가 너무 많아요. 미스트롯 2 때에도 방통위에게 결국 처벌을 받았죠.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졌죠. 아티스트 임영웅을 비롯하여 탑6에 대한 부당 대우가 만연했었던 방송사입니다.
최근 가수 임영웅님의 다큐멘터리 임영웅 101을 방영하게 돼서 저는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요즘 미스터 트로트의 행보를 보면 아주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팩트는 제2의 임영웅은 서혜진 PD 사단이건 TV조선이건 나오기가 어렵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내일 아침에는 좀 신날 수 있는 소식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활동과 투표 활동까지 부탁드리며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